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초나 10월 초쯤 되면 세무서서 납부서를 하나 보내주면서 4월 25일이나 10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라는 이런 통지서 한번 받아보셨죠? 근데 이 납부서 어떤 분은 받으셨고 어떤 분은 받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고지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예정 고지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로 가시면 신고 납부하고 고지 납부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을 모르게 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들었다 그래도 뒤에 가서 내가 신고 납부를 말하는 건지 고지 납부를 하는 건지 귀 쫑긋하고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부가세 확정신고 하는 거를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7월이나 1월에 보면 홈택스 내가 들어가 가지고 산출세액 나오면은 내가 신고해서 산출세액 나오면 그거 내가 납부를 하죠. 납부서 뽑아서 그거를 신고 납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지 납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거를 고지 납부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보면 내가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고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때 되면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거를 고지 납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부가세 과세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개인이랑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자, 원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합니다. 정규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 되고,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은 6개월입니다.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이 한 단위의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거를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거고요. 부가세는 원래 과세 기간 이 1월부터 6월까지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한 번인데 비해 부가세는 두 번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요게 소득세도 보면 중간에 중간 연합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도 그 6개월로 나가놨지만 다시 3개월로 쪼개가지고 한 번 더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예정신고 내지 예정고지라고 하고요. 날짜를 과세기간과 이렇게 대상을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제1기하고 제2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과세기간은 1년에 2번이고 그게 1기와 2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다만 그 6개월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내라 해가지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나눕니다. 보시면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과세 대상 기간을 보시게 되면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1기 확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그리고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그리고 2기 확정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 확정에 보면은 내가 예정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신고 기간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 소규모 법인이랑 그리고 일반 법인 및 그 영세이월 조기 환급 대상자하고 제가 부가가치세 기간을 나눠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정신고, 지금 예정 고지서를 받은 거를 가지고 7월 달에 신고할 때 내가 거기서 내야 될 금액이 원래 500만 원이면 내가 먼저 4월 25일에 낸 금액이 200만 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때 납부해야 될 세액이 비록 500만 원이지만 4월 달에 2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때 30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 신고하는 거 보면 그 위에 기간 세팅 값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돼 있죠. 자, 이게 1기 확정 신고입니다. 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10월 초쯤에 납부서가 오는데 그거 내고 나면 이제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금액에서 이제 10월 달에 낸 금액을 차감하고 이제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밑에 표 한번 보시면은 자, 일기 확정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이고요. 자,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확정 신고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자, 2기도 보시게 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확정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건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이니까 1년에 2번 신고하죠. 자,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거든요. 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여기 신고합니다.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부가세 과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법인 및 하고 영세율 등 조기 환급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1년에 4번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 기간이라고 있고요. 자, 신고 납부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에는 원래 실제 내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예정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금액의 50%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알 수 있죠. 전에 내가 얼마를 신고했고 거기에 반만 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는 거고요. 편의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신고하는 분들은, 신고 대상인 분들은 실제 내가 그 기간에 있었던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기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실제 매출에 대해서. 그리고 1기 확정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가지고 7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1기 확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자, 앞에는 예정 고지라고 써놨죠. 근데 여기는 1기 예정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는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1기 예정 신고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가 1기 확정 신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과세 기간에서 일어난 매입 매출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가시면 납부 방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예정 신고하는 자 말고 예정 고지 대상인 자가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고지입니다. 자, 내가 4월 25일, 그러니까 1기 예정 고지 때 6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7월 25일에 홈택스로 이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하죠. 그때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1기 예정 고지 때 60만 원을 낸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60만 원이 차감되고 7월 25일까지 4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기 예정 고지 이제 10월 25일까지 이제 2기 예정 고지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기 예정 고지 같은 경우에는 1기 확정 신고 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 나왔죠. 이 100만 원에 반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계산해서 반이니까 50만 원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서 이거 10월 25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월 25일 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출 매입 신고를 했더니 납부세액이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50만 원 냈으니까 150만 원에서 50만 원 뺀 100만 원을 1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가시면 예정고지 세액 확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홈택스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조회 발급,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여기 가시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한번, 이거는 진짜 제 거래처에 그 부가세 신고서하고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지금 제가 나타낸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 납부고지서는 2023년 1기분에 기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예정고지에 대한 것으로 납부 성립 연도는 2023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전기 과세 기간 납부세액은 373만 8천 원으로 나와 있고 적용률 해서 50%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산출세액은 186만 9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173만 8천 원에 반이 186만 9천 원이라는 얘기고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실제 부가세 신고한 신고 내역입니다. 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뺀 거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납부해야 될 예정고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594만 원에서 경감공제세액이 220만 2천 얼마인데 이거 두 개 뺀 금액에서 나누기 2 하면 18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자, 옆에 3번에 산출세액이라고 여기 가보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정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은 2022년 2기의 신고서를 보고 예정고지를 산출한 금액을 2023년 4월 25일까지 내고요. 그리고 이 예정고지 세액은 7월 25일에 신고하는 그 부가세 신고에서 옆에 보시면 신고서상에 예정고지 세액이라고 있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는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에는 186만 9천 원이 들어가면서 그 금액이 차감되면서 납부 금액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예정고지를 계산한 금액이,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 마이너스 경감공제세액에서 나누기 2 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고지서 받았네, 누구는 고지서 안 받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번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라고 하면 2023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 이 금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보다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무시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1월부터 3월 31일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면은 예정 고지가 취소되고 그렇게 신고에 의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진 경우 신고 납부해서 하는 금액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이렇게 선택을 두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힘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 매출 떨어진 분, 저도 이제 2군데 예정 신고해드렸거든요. 고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해드렸습니다. 그분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2023년 1기 예정이니까 직전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2022년 2기 확정신고 매출액 여기 1억 6,700이라고 나와있죠. 이 금액의 3분의 1이 못 미칠 경우에는 예정 신고에 의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분 금액을 말하고요. 자, 뒤로 가보시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고지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 금액을 무시하고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고 절차는 확정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다만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정 과세 기간, 지금은 2023년 1기 예정이기 때문에 직정 과세 기간을 얘기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내용이 되겠죠. 직정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도 몇 천만 원짜리 사고 설비도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샀으니까 저희 부가세 환급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급을 빨리 시켜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일단 이분들은 선택이죠. 조기 환급 받으려면 신고를 하면 되고요. 안 받으려면 그냥 예정 고지를 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기 예정 신고인데요. 지금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이 작년에 내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고한 신고서에 지금 구분 금액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예정 고지를 받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면은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금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정고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